안녕하십니까,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실제 재판례를 통해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재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이용해서 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상속분 유류분 계산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고른 재판례는 유류분 사건입니다. 유류분은 과다한 생전증여나 유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됐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유증과 유류분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보실 재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판결이고요. 사건 번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년 1월 27일 선고 96가단 37296-46863 판결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칸에 96가단 37296이라고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로이 보실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상속인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등장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보면 돌아가신 분이 있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게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판결문만 가지고는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제가 아들과 딸이라고 추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살펴보면 고인은 생전에 A 회사의 주식과 B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도 5개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 주식과 부동산의 시가를 모두 합쳐보면 약 46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생전에 빚도 있었는데요. 고인이 지고 있던 빚을 상속채무라고 합니다. 고인의 상속채무는 2억 7,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편 고인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생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에게는 증여한 재산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유증입니다. 유증이란 고인이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샘플을 한번 보시면 유언장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안에 서울시 대한동 22번지 300평방미터는 상속인 중 장남 김놀부에게 증여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증입니다. 이 샘플에서는 증여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상속한다 라고 써도 되고 그냥 누구에게 준다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유증은 상속인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사회단체, 장학단체 등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에게 유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인은 A 회사의 주식과 B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A 회사의 주식을 원고 1이라는 사람과 원고 2라는 사람에게 절반씩 나누어서 유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부동산과 2부동산은 소외 2라는 사람에게 유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소유하던 3부동산은 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유증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이 유증한 주식과 고인이 유증한 부동산의 총 금액은 무려 39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약 46억 8천만 원 중에서 83%가 넘는 39억 원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에게 유증한 것입니다. 원고 1, 2, 소외 2, 3처럼 유증을 받은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증이 있으면 상속인들은 수유자들에게 유증한 재산을 모두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유증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산만 상속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아있는 B회사의 주식과 4, 5 부동산만이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약 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편 고인이 남긴 상속 채무도 있었죠. 수요자들은 유증받은 재산을 가지기만 할 뿐 상속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에게만 승계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약 7억 8천만 원을 상속받고 이와 함께 2억 7천5백만 원 정도의 상속 채무도 물려받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상속 채무를 제외한 약 5억 원 정도만 상속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고인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 채무를 제외한 실질적 상속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약 44억 원 중에서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아들, 딸은 약 5억 원만 가져가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인 수요자들은 약 39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하나도 없고 수요자들만 고인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전 재산을 다 주라고 유언을 하는 바람에 배우자나 자녀들은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고인의 유언을 100% 그대로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속인들이 수요자들로부터 재산을 좀 찾아올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에게 다 퍼주고 나면 남은 유가족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사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에는 그동안 유가족들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배우자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이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재산은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주장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유족들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에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액수를 계산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소송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고 1과 2라는 사람은 고인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 16억 4,448만원씩을 유증받았는데 이를 주식수로 계산해보면 1,440주식이었습니다. 옹고 1과 2는 고인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 1,440주식을 유증받았으므로 옹고 1, 2는 피고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는 누가 주주인지를 적어놓은 주주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A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래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겠죠. 그런데 옹고 1과 2가 고인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받았으니 이제는 옹고 1, 2가 A회사의 주주이고 따라서 A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주주의 이름이 고인에서 옹고 1과 2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옹고 1과 2가 A회사에 주주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A회사가 바꿔주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들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주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1, 2가 주식을 발행한 A회사에 대해 1,440주식 주식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와 아들, 딸은 유증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약 5억 원 정도를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약 9억 7천만 원이고 아들과 딸의 유류분은 약 6억 4천7백만 원씩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아들, 딸의 몫으로 남아있는 약 5억 원을 배우자와 아들, 딸이 나눠 가지더라도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은 전체적으로 이만큼씩인데 배우자와 아들, 딸이 상속으로 받은 액수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씩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유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1, 2와 소외 2, 3이 유증을 받았으므로 배우자와 아들, 딸은 수유자 4명으로부터 자신들의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자 4명이 각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 부족액에 수유자들이 유증받은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아들, 딸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작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아들, 딸은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각자 받은 1440주 중에서 유류분 부족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주식은 원고 1, 2가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아들, 딸은 원고 1, 2로부터 반환받은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 주식에 대하여 배우자와 아들, 딸의 이름으로 명의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민사소송법에서는 독립당사자 참가 중 권리주장 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죠? 제가 만든 상속분 유류분 계산 프로그램으로 가서 상속재산과 유증액수 등을 입력하고 배우자와 아들, 딸의 상속분과 유류분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상속분 유류분 계산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를 켜고 주소창에 thebls.kr을 입력하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속분 유류분 계산 프로그램을 클릭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했으니 먼저 상속인을 확정해 보겠습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죠. 얘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고인의 자녀가 2명 있었으므로 얘를 클릭하고 아들 1명, 딸 1명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모두 없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딸이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42.85%이고 아들과 딸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28.57%라고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었으니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 개시 시의 적극재산으로 부동산과 현금 기타 재산을 입력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면 고인은 총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5개 부동산의 시가를 모두 더하면 6억 1890만 352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부동산 칸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기타 재산. 고인은 A회사의 주식과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 개시 당시, 즉 고인이 사망할 당시 두 주식의 시가를 모두 더하면 40억 6166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현금 기타 재산 칸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속 채무. 고인이 사망할 당시 2억 7,538만 8,400원의 상속 채무가 있었죠.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인들의 특별 수익.
그중 생전증여. 배우자가 고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생전증여 받았죠. 이 금액을 배우자 칸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생전증여가 없었으니 0으로 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상속인들에 대한 유증. 고인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에게는 유증을 하였으나 상속인들에게는 유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0으로 둔 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여분도 없었으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제3자 증여.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증여란 제3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말합니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것은 없으므로 아니오를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유증입니다. 원고 1, 2, 소외 2, 3이 유증을 받았으므로 예를 클릭하고 수유자의 수는 4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1, 2, 소외 2, 3의 순서대로 수유자 1, 2, 3, 4칸에 유증받은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1과 2가 유증받은 금액은 16억 4,448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외 2라는 사람은 1부동산과 2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두 부동산의 시가를 더하면 3억 8,217,120원입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 3이라는 사람은 3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3부동산의 시가는 2억 2,928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을 모두 마쳤으니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유류분 계산 결과 중 처음에 나오는 설명부터 보시면 입력하신 사안에서는 배우자에게 특별 수익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상속재산, 상속채무, 간주 상속재산이 적힌 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적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주 상속재산이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정한 상속재산을 가리킵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 액수를 모두 더하고 제3자에 대한 유증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 액수를 더하고 수유자들에 대한 총 유증금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간주 상속재산의 금액을 보니 제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 액수가 1억 2,500만원인데 제가 실수로 12억 5천만원이라고 입력했네요. 0을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오타가 생긴 경우에는 그 오타가 생긴 부분만을 수정하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보면 변경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수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시 간주 상속재산을 보면 상속재산은 약 46억 8천만원이지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 상속재산은 약 9억 5백만원입니다. 아래로 내려서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배표를 보시면 이 간주 상속재산에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면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에서 상속인들의 생전증여와 유증을 빼면 수정된 상속분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만 생전증여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서 배우자의 생전증여액 1억 2,500만원을 빼면 배우자의 수정된 상속분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생전증여와 유증이 없었으므로
법정 상속분이 그대로 수정된 상속분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상속분.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상속분은 수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없으므로 수정된 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그 다음 초과 특별수익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 초과 특별수익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1억 2,500만 원의 특별수익이 있으나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초과 특별수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초과 특별수익자가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초과 특별수익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이 바로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약 46억 8천만 원에서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상속재산의 분배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분과 유증받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분배 항목을 보시면 고인이 남긴 약 46억 8천만 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아들, 딸이 구체적 상속분으로 약 2억 6,200만 원과 약 2억 5,800만 원씩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증받은 사람들이 각자 유증받은 액수만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될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상속재산의 분배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속채무 분담액 항목을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유자들은 상속채무는 분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율대로 이렇게 나누어 분담합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류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간주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상정했었죠. 이와 비슷한 이치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는 것을 상정합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 액수를 더하고 총 유증금액을 빼서 산정했었죠. 이와는 달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 액수를 더하고 상속채무 액수를 빼서 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서 상정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약 4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율은 법정 상속분율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약 9억 7천만 원이고 아들과 딸의 유류분액은 약 6억 4,700만 원씩입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생전 증여받은 금액과 유증받은 금액 그리고 순상속분액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상속분액이란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상속받는 액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경우 유류분액 약 9억 7천만 원에서 생전 증여받은 액수 1억 2,500만 원을 빼고 순상속분액 약 1억 4,400만 원을 빼면 배우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약 7억 원이 됩니다. 아들과 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아들과 딸의 유류분 부족액은 약 4억 6,700만 원씩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은 이만큼씩인데 배우자와 아들, 딸이 생전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액수는 이만큼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즉,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유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유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표를 보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 배우자와 아들, 딸이고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수유자 1, 2, 3, 4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수유자 1과 2로부터 약 2억 9,500만원씩, 수유자 3으로부터 약 6,800만원, 수유자 4로부터 약 4,100만원을 반환받아서 유류분 부족액 약 7억 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로 수유자 1, 2, 3, 4로부터 이 표에 적힌 금액들을 반환받아서 부족한 유류분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 판결로 돌아가서 이러한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4530-181-120, 4530-181-120. 다음으로 유류분액 참가인 1.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970-753-097, 970-753-097. 참가인 2, 3. 아들과 딸에 해당합니다. 647-168-731, 647-168-731. 그 다음 상속액. 이 판결에서는 상속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판결에서 말하는 상속액이란 생전증여와 순상속분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가인 1의 상속액 269-965-714. 배우자의 생전증여액과 순상속분액을 합치면 269-965-714가 됩니다. 참가인 2, 3 179-977-142, 179-977-142. 다음으로 유류분 부족액. 이 판결에서는 유류분 침해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가인 1 700-787-383, 700-787-382.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도록 코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참가인 2, 3 467-191-589, 467-191-588. 마지막으로 수유자인 원고 1, 2가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고 1이 참가인 1에게 295-475-302, 295-475-302. 원고 1이 참가인 2, 3에 대하여 196-983-535, 196-983-535. 모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아들, 딸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각자 받은 1440주 중에서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주식은 원고 1, 2가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 딸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고 1, 2로부터 반환받은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명의개설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을 계산해보니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은 일단 모든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고 난 뒤 원칙적으로 계산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누어 분할하거나 반환합니다. 이를 원물 분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유자 1, 2가 배우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억 9,5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유자 1, 2가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A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 A회사 주식 1주의 시가는 114만 2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2억 9,500만원에 해당하는 A회사 주식의 수는 258주입니다. 그래서 원고 1, 2는 고인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 1440주씩을 유증받았으나 그중 258주씩을 배우자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원고 1, 2는 아들과 딸에게도 A회사의 주식 172주씩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 1이 유증받은 주식 1440주는 최종적으로 원고 1이 838주, 배우자가 258주, 아들과 딸이 172주씩을 소유하게 됩니다. 원고 2가 유증받은 주식 또한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고인이 유증한 2880주에 대하여 원고 1, 2에게 838주씩, 배우자에게 516주, 아들과 딸에게 344주씩 명의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역시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96가단 37296 주식 명의개설 사건의 재판 내일을 통해서 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유증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